자, 아까 개념 설명에서 순서가 정해진 수열 설명했었죠. 자, 이제 그거 적용해서 푸는 유형 문제 6번 해볼게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 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A가 D보다 앞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A하고 D는요, 이렇게 D, A 순서로 쓸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같은 것으로 취급해라. 그러면 A와 D는 땡땡 뻥뻥 뚫어놓고 둘은 같은 문자로 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배치를 하고 6팩토리알 자 땡땡 뚫어진 것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고 뚫어진 데에 앞자리에는 A, 뒷자리에는 D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계산은 이게 끝이죠. 자, 계산하면 360.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자, 순서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게 서로 구분이 같다면 만들어졌을 순서만큼으로 나눠주면 돼요. 네. 자, A하고 A가 D보다 앞에, 자, F가 D보다 뒤에, 자, 이거 그러면 순서를 몇 개를 정해준 거냐면, A, D, F,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이거 3개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되냐면, 네. 자, A, D, F 3개를 다 같은 문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 3개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맨 앞에 동그라미엔 무조건 A,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무조건 D, 세 번째 동그라미 무조건 F예요. 그래서 얘네는 구분이 안 가는 문자처럼 취급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맥락이 같다. 자, 그러면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 건 변함이 없고 같은 것이 몇 개 있냐면 A, D, F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된다 이거죠. 120개예요, 답은. 자, 세 번째. 자, AF가 D보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그러면, D보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D 다음에 AF가 오는 경우, F하고 D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그 다음에 D 다음에 FA가 오는 경우, 이런 순서로 오는 경우와 이런 순서로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게 3번의 차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죠. 자, 그러면 얘는 6팩토리알 나누기 이거 세 문자 똑같이 취급해서 3팩으로 나눴을 거고 2번도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계산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그러면 240이 되겠죠. 아까 계산한 거에 2배 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단 경로. 자, 이거 최단 경로 해볼게요. 자, A 지점과 B 지점 사이 도로망을 나타냈어요, 여기. 자,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자, 이거 방법 1번, 2번 2개 있다고 했는데, 네, 요거는 1번 방법으로 하면 요 화살표 5개와 요 화살표 3개. 그래서 8팩, 5팩, 5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 했고요. 아니면 직접 세는 방법. 자, 이럴 때는 자, 천천히 1, 1, 1, 1, 1. 자, 양쪽 끝을 자, 이렇게 해주고 하나씩 더해주면 되죠. 여기 2고요. 여기 3이고 여기 4죠. 여기는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6, 여기 10, 여기 3하고 1 더해서 4, 여기 10, 여기 20, 이 4하고 1 더해서 5, 요거 15, 요거 35.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6, 다음에 21, 마지막 56.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 이거 하나씩 계산하면 56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두 번째, A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C 지점을 거쳐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자, C 지점까지 와야 되니까 일단 요 경로의 수 한 다음에 C에서 B로 가야 되니까 요 박스 안에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팩, 2팩이 되고 그런 다음에 경로는 이건 곱해주는 거죠.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1번 방법으로 푼 것이고요. 자, 2번 방법도 역시나 천천히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더하냐? 똑같죠. 일단 C까지 가는 경우는 3, 2, 3에서 3, 세 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채울 때 이제 3, 3, 3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6, 여기 9, 여기 9, 여기 18, 여기 12, 그래서 30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3 곱하기 10해서 30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제 수업이 끝나가네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거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하고 D를 거치지 않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세는 방법을 먼저 가볼게요. 자, 거치지 않고는 저번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천천히 세보는 거예요. 자, 자, 이게 더 쉬워서 쉬운 거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 3, 4 되고요. 자, 여기로는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요 점은 못 가고 요 점부터 생각하면 여기는 그냥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7이고요. 자, 여기 요 점은 그냥 7이 오겠죠. 자, 여기 밑줄 채워볼게요. 자, 여기로 올 수 있는 거는 밑에서만 올라와요. 한 개죠. 그럼 여점으로 올 수 있는 거는 밑과 왼쪽과 여기서 둘, 여기로 올 수 있는 거는 밑에서만 올라오니까 둘, 여기가 그럼 9, 그 다음에 여기는 3, 5, 14.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그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그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자, 여기를 지나지 않는 포인트를 설정을 해요. 뭐, 이렇게. 이 포인트 설정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정을 하면, 이 1번 지점을 지나는 경로는 절대 2번을 지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겹치지 않고 그리고 모두 닿아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거의 다 찍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통과하는 경로의 수를 다 세서 더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세트로 나왔는데 보면 이미 아까 C 지점과 D 지점을 거치지 않고니까 C 지점 거치는 경우, B 지점 거치는 경우를 이미 구했으니까 그걸 빼주는 방법도 있어요. 전체에서 C 지점 지나는 경로를 랑 D 지점을 지나는 경로. 자, 그러면 둘 다 지난 경로가 두 번 세지겠죠. 그래서 C, D 모두 지난 경로를 빼주면 그렇게 해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전체는 8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C 지점 지나는 경우는 네, C까지 가는 거, 이 박스에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3팩, 2팩. 그 다음에 곱하기 C에서 나머지 이거 아까 계산해봤죠? 5팩, 3팩, 2팩.
그 다음에 D 지점을 통과하는 거. 요거는 D 지점을 통과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박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박스죠. 자,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순서가 바뀌어요. 5팩, 3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 여기다가 3팩 나누기 2팩.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둘 다 지나는 거를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C 지점도 지나고 D 지점도 지나는 건 계산이 어떻게 되냐? 좀 지웁시다. 자, 그러면 자, C 지점까지 오고 나서 D 지점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C에서 D로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경우랑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C까지 오는 경로가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D에서 B까지 오는 경우는 3팩 나누기 2팩.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편한 방법을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아마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세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역시나 답은 이거 56이고요. 요거는 30, 마지막 거 계산한 거 18, 그러면 56-42에서 14. 똑같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첫 번째 주 수업 진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관련된 문제, 유형 문제 뒷페이지에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4, 5, 6, 7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중복순열과, 중복조화, 규상쌤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